내가 TV에 나온다고 했을 때 남편은 리모컨을 떨어뜨렸어요. 진짜예요. 그냥 손에서 툭 떨어졌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여보 정신 차려. 우리 나이가 몇인데. 62살 네, 제 나이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 나이가 몇인데라는 그 말이 마치 이제 끝났다는 선언처럼 들렸거든요. 저는 3개월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퇴직자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면 햇살이 예쁘게 들어오는데 그게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텅 빈 느낌. 자식들은 다 독립했고 남편은 아직 일하러 나가고 친구들은 각자 바쁘고 하루에 3번 밥 차려놓고 설거지하고 TV 보고 그게 전부였어요. 이게 내 남은 인생이야. 거울을 보면서 중얼거렸던 그 말. 지금도 기억나요. 그때 제 얼굴엔 주름도 있었지만 뭔가 생기가 없었어요. 그냥 살아있기만 한 사람 같았달까요. 그러다 어느 날이었어요. 딸아이가 놀러와서 핸드폰으로 뭘 보다가 갑자기 웃으면서 말했죠. 엄마 이거 봐. 시니어 쇼호스트 오디션대. 쇼호스트가 뭔데?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방송에서 물건 팔거나 소개하는 사람이지. 요즘 시니어 전용 채널도 생기고 그래서 나이 든 분들 많이 뽑는데. 저는 그냥 웃어 넘겼어요. 그게 내가 할 일이야. 나 카메라 앞에 서본 적도 없어. 그런데 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는 말 진짜 잘하잖아. 동네 사람들이 다 엄마 상담받으러 오고 나도 힘들 때마다 엄마한테 전화하면 기분 풀리고.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꽂혔어요. 딸이 간 후 저는 그 링크를 계속 들여다봤어요. 시니어 쇼호스트 모집 마이너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경험이 콘텐츠입니다. 경험이 콘텐츠라. 저는 30년 동안 은행에서 일했어요. VIP 고객 상담도 했고 신입사원 교육도 맡았었죠.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거 싫어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좋아했어요.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까 그 모든 게 그냥 과거가 돼버렸어요. 내가 한번 해볼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어요.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손이 떨렸어요. 이름, 나이, 경력. 특기란에 뭘 쓸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썼어요. 사람의 마음을 읽고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동기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제 인생 2막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아직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제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나 미쳤나? 62살에 이게 뭐야?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안 되면 어때? 최소한 도전은 해보는 거지. 일주일 후 핸드폰이 울렸어요. 안녕하세요. 실버라이프 TV 제작팀입니다. 박영수님 맞으시죠? 네네. 1차 서류 합격하셨습니다. 오디션 일정 안내드리려고 연락드렸어요. 그 순간 제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나 진짜 해야 하는 건가? 오디션은 2주 후였어요. 그 2주 동안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거울 앞에서 혼자 말하는 연습을 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순입니다. 여러분께 오늘 소개할 제품은. 말을 하다가 멈췄어요. 이게 맞나? 너무 딱딱한가? 아니면 너무 가벼운가? 인터넷으로 홈쇼핑 방송을 찾아봤어요. 젊은 쇼호스트들은 정말 매끄럽게 말하더라고요. 웃음도 자연스럽고 제스처도 예쁘고.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그냥 포기할까? 남편은 신문을 접으면서 말했죠. 당신이 결정해. 근데 나는 당신이 도전하는 모습 보고 싶긴 해. 그 말이 힘이 됐어요. 드디어 오디션 당일. 저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옷을 골랐어요. 너무 화려하면 이상하고 너무 수수하면 눈에 안 띄고 결국 남색 블라우스에 베이지 재킷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떨리지? 나 왜 이러는 거야? 오디션장은 강남에 있는 작은 스튜디오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이미 10명 정도가 앉아 있었어요. 다들 50대에서 70대로 보였어요. 어떤 분은 정장을 빼입었고 어떤 분은 화장을 진하게 하셨더라고요.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옆에 앉은 분이 말을 걸어왔어요. 처음이세요? 네, 엄청 떨려요. 저도요. 근데 한번 해보는 거죠. 뭐 안 되면 말고. 그분은 웃으면서 말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30분쯤 지나니까 스태프가 나와서 말했어요. 한 분씩 들어가실 거예요. 3분 동안 자기소개하시고 간단한 제품 소개 멘트 해주시면 됩니다. 긴장 풀고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그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1번 김순자 씨.
첫 번째 분이 들어갔어요. 10분쯤 지나서 나오는데 표정이 밝지 않더라고요. 어떠셨어요? 누군가 물었어요. 카메라 보니까 머릿속이 새하얘지더라고요. 준비한 말 반도 못했어요. 제 차례가 다가올수록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10번 박영순 씨. 제 이름이 불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천천히 일어나서 문을 열고 들어갔죠. 방 안에는 큰 카메라 한 대와 앞쪽에 심사위원 3명이 앉아 있었어요. 왼쪽엔 젊은 여자 PD, 가운데엔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 오른쪽엔 60대 정도의 여자분.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PD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는 카메라 앞에 섰어요. 조명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어요. 숨 쉬어 영순아 숨 쉬라고. 자, 자기소개부터 편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62살이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동안 은행에서 일했고 주로 고객 상담과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도와주는 일을 좋아했어요. 가운데 남자 심사위원이 물었어요. 그럼 왜 쇼호스트에 지원하셨어요? 저는 한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인생 이막이 너무 조용해서요.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퇴직하고 나니까 세상이 저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기만 하는 느낌. 그런데 저는 아직 뭔가 하고 싶었어요. 제 경험을, 제가 살아온 시간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어요. 오른쪽 여자 심사위원이 미소를 지었어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제품을 30초 동안 소개해 보세요. 스태프가 작은 테이블을 가져다 놓고 그 위에 보온병을 올려놨어요. 시작하세요. 저는 보온병을 들었어요. 이 보온병은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 보온병은요. 말문이 막혔어요. 30초라는 시간이 왜 이렇게 긴지. 카메라 렌즈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심사위원들도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뭐라도 말해야 해, 영순아. 이 보온병은 보온이 잘 되고요. 디자인도 예쁘고.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자신감이라곤 일도 없었죠. 그리고 용량도 크고. 침묵. PD가 말했어요. 됐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그 말이 마치 떨어졌어요처럼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왔어요. 대기실로 돌아오는데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가까스로 의자에 앉았죠. 역시 안 되는 거였어.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거야. 옆에 앉았던 분이 물었어요. 어떠셨어요? 망했어요. 아무것도 제대로 못했어요. 괜찮아요. 첫 오디션이. 다 그렇죠, 뭐. 그분은 위로해줬지만 저는 위로받을 자격도 없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나 왜 이런 짓을 한 거지? 그냥 집에서 조용히 살 걸.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물었어요. 어땠어? 망했어. 그래도 해본 거잖아. 해봐서 뭐해, 어차피 안 되는 거.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었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오디션 장면이 떠올랐어요. 떨리는 목소리, 하얘진 머릿속, 차가운 카메라 렌즈. 역시 나는 안 되는 거였어. 그런데 이틀 후 다시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실버라이프 TV입니다. 아내, 박영수님 2차 오디션에 합격하셨습니다. 네. 저는 핸드폰을 귀에서 떼고 다시 확인했어요. 제가요? 내 오디션 때 진심이 느껴졌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였어요. 2차는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이번엔 실제 방송 형식으로 진행될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진심이 느껴졌다고?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화려한 멘트를 하지 못했어요. 매끄럽게 말하지도 못했고 제스처도 서툴렀어요. 그런데 진심은 있었어요. 그래, 나는 진심으로 말했어. 그날부터 저는 다시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방법을 바꿨어요. 젊은 쇼호스트처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가 잘하는 걸 하기로 했죠. 사람의 마음을 읽고 공감하는 것. 저는 노트를 꺼내서 적기 시작했어요. 60대 시청자들은 무엇을 원할까? 화려한 멘트. 아니야, 진짜 필요한 정보와 따뜻한 공감.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은 뭘까? 이 제품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저는 보온병을 하나 사서 실제로 써봤어요. 아침에 차를 끓여서 담아봤고 오후에도 따뜻한지 확인했어요. 뚜껑을 열고 닫는 게 손쉬운지 무게는 적당한지. 그리고 메모했어요. 이 보온병은 아침에 차를 담아두면 오후 3시에도 따뜻해요. 혼자 사시는 분들,
매번 차 끓이기 귀찮으시죠? 이거 하나면 하루 종일 따뜻한 차를 드실 수 있어요. 연습했어요. 거울 앞에서 남편 앞에서 혼자 산책하면서. 이번엔 외우지 않았어요. 그냥 제 말로, 제 느낌으로 이야기했어요. 2차 오디션 전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번엔 할 수 있어. 나는 나답게 하면 돼. 2차 오디션 날 아침. 이번엔 덜 떨렸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떨리긴 했는데 이상하게 자신감도 있었어요. 옷도 이번엔 편하게 입었어요. 너무 격식 차린 옷 대신 제가 평소 좋아하는 연한 분홍색 니트에 청바지. 나답게 하자. 그게 진심이니까. 오디션장에 도착했을 때 이번엔 5명만 남아 있었어요. 1차 때 봤던 분들도 몇 명 보였어요. 다들 표정이 진지했죠. 이번엔 실전이에요. PD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카메라 3대가 돌아가고 실제 방송처럼 5분 동안 제품을 소개하시면 됩니다. 제품은 제비뽑기로 정해집니다. 5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어요. 제 차례가 됐어요. 제비뽑기를 했더니 전기장판이 나왔어요. 좋아, 이건 내가 실제로 쓰는 거잖아. 스튜디오에 들어갔어요. 이번엔 조명도 더 밝고 카메라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덜 무서웠어요. 준비되셨으면 신호 드릴게요. PD가 손가락으로 3, 2, 1. 시작. 저는 카메라를 봤어요. 그리고 웃었어요. 진짜 웃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박영순입니다. 62살이에요. 나이를 먼저 밝혔어요. 숨기지 않았죠.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제품은 전기장판이에요. 지금 생각하시는 거 알아요? 전기장판이 뭐 특별해? 그렇죠. 카메라 너머의 시청자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저희 나이 되면 전기장판이 정말 중요해요. 밤만 되면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뻐근하고 잠을 못 자게 되잖아요. 저는 전기장판을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이 제품은요, 온도 조절이 10단계예요. 제가 써봤는데 3단계만 해도 충분히 따뜻해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저는 리모컨을 들어 보였어요. 리모컨 버튼이 커요. 저희 나이 되면 작은 글씨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건 버튼도 크고 불빛도 밝아서 밤에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심사위원 중 한 분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세탁이 가능해요. 커버를 벗겨서 빨 수 있다고요. 겨울 내내 쓰면 냄새나고 지저분해지잖아요. 근데 이건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여러분, 우리 나이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잠을 푹 자야 다음날 기운이 나고 무릎이랑 허리가 안 아파야 산책도 하고 손주들도 볼 수 있잖아요. 이 전기장판 하나면 올겨울은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직접 써본 사람으로서 정말 추천드립니다. 컷. PD가 손을 들었어요. 저는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심사위원들이 뭔가 적고 있었어요. 표정은 알 수 없었죠.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내로 연락드릴게요. 일주일. 그 일주일이 정말 길었어요. 매일 핸드폰을 붙들고 있었죠. 전화 한 통, 문자 하나에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러다 6일째 되는 날 저녁 7시쯤이었어요. 전화가 왔어요. 박영순님 축하드립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최종 합격하셨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교육 시작합니다. 정말요? 네, 심사위원 전원이 박영순님께 높은 점수를 줬어요. 진정성과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남편이 놀라서 달려왔어요. 왜? 무슨 일이야? 나 붙었어. 쇼호스트 됐어. 남편이 저를 꼭 안아줬어요.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었어.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설레서요. 62살에 시작하는 새로운 도전.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월요일 아침 8시. 저는 교육장에 도착했어요. 강남에 있는 작은 방송국 건물 3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진짜 시작이구나. 교육실 문을 여니까 이미 3명이 앉아 있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총 4명. 모두 최종 합격자들이었죠. 안녕하세요. 제일 먼저 인사를 건넨 건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분이었어요.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전직 교사였어요. 박영순입니다. 은행원이었고요. 옆에 앉은 여자분도 인사했어요. 이미숙이에요. 간호사 30년 했어요. 마지막 한 분은 조용히 앉아서 미소만 지었어요.
정은이입니다. 주부였어요. 우리는 모두 50대 후반에서 60대 중반. 각자 다른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었죠. 구시 정각 교육 담당자가 들어왔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 PD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나 PD입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여러분을 교육할 거예요. 그녀는 화면을 켰어요. 쇼호스트는 단순히 제품을 파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청자와 소통하고 공감하고 신뢰를 주는 사람이죠. 특히 시니어 채널은 더 그래요. 화면에 여러 장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우리 타겟 시청자는 50대에서 80대예요. 이분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침묵을 깬 건 전직 교사라는 김철수 씨였죠. 진실성. 맞아요. 진실성. 정직함 그리고 공감이에요. 이분들은 젊은 쇼호스트의 화려한 멘트보다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것 같은 느낌을 원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내가 오디션 때 보여준 거였어. 오늘은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럽게 말하는 연습부터 할 거예요. 하나씩 나와서 1분 동안 자기소개해 보세요. 첫 번째는 김철수 씨였어요. 그는 카메라 앞에 서서 또박또박 말했어요. 교사 출신답게 발음도 정확하고 자세도 반듯했죠. 좋아요. 근데 조금만 더 편하게 해보세요. 수업하시는 게 아니라 친구한테 말하듯이요. 두 번째는 이미숙 씨. 그녀는 좀 긴장한 듯 보였어요. 말을 하다가 몇 번 멈췄죠. 세 번째는 정은희 씨. 그녀는 목소리가 작았어요. 카메라를 피하듯 고개를 숙였고요. 은희 씨, 카메라를 봐주세요. 시청자의 눈을 보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 차례. 저는 카메라 앞에 섰어요. 이번엔 좀 익숙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순입니다. 62이고요. 세 자녀의 엄마이자 두 손주의 할머니예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웃고 때론 함께 고민하는 것도요. 그래서 이 일이 제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김하나 PD가 박수를 쳤어요. 완벽해요. 영순 씨 바로 그 느낌이에요. 첫날 교육은 오후 5시에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지하철에서 다른 합격자들과 함께 앉았어요. 김철수 씨가 말했어요. 생각보다 어렵네요. 카메라 앞에 서니까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저도요. 이미숙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간호사 일할 땐 자신 있었는데 이건 완전 다른 세계네요. 정은희 씨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는 그녀에게 물었어요. 은희 씨 괜찮으세요? 네, 그냥 제가 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할 수 있어요. 우리 다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날 저녁 집에서 저는 남편한테 교육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 눈을 어디 둬야 할지도 모르겠고 손은 어디다 둬야 하는지도. 남편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당신은 오디션 때 잘했잖아. 그때처럼만 하면 돼. 그때는 긴장해서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그게 더 진짜였던 거 아니야.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답게 하는 것. 다음 날부터 교육은 더 강도가 높아졌어요. 제품 소개 실습이 시작됐거든요. 오늘은 건강식품을 소개해 볼 거예요. 흑마늘 진액이에요. 하나 PD가 제품을 테이블에 올려놨어요. 3분 동안 이 제품을 소개하세요. 특징, 효능, 사용법 모두 포함해서요. 김철수 씨가 먼저 나갔어요. 이 흑마늘 진액은 면역력 강화에 좋고 혈액순환을 돕고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그는 자료를 보면서 또박또박 읽었어요. 정확했지만 뭔가 딱딱했어요. 철수 씨, 자료를 읽지 말고 시청자한테 말해보세요. 이거 진짜 좋아요. 라고 친구한테 말하듯이요. 이미숙 씨는 중간에 말을 잊어버렸어요. 죄송해요. 다시 해도 될까요? 괜찮아요. 실수해도 돼요. 실전에서도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제 차례가 됐어요. 저는 흑마늘 진액병을 들었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피곤하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흑마늘 진액을 2주 먹었더니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카메라를 봤어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요. 일반 마늘이 아니라 흑마늘이에요. 발효시켜서 냄새도 안 나고 영양분은 더 많아진 거죠. 아침에 한 포 먹으면 하루 종일 기운이 나요. 병 뚜껑을 열어서 보여줬어요. 이렇게 스틱으로 돼 있어서 휴대하기도 편하고요. 여행 갈 때도 가방에 몇 개 챙기면 되니까 좋아요. 하나 PD가 웃었어요. 영순 씨, 정말 먹어본 것처럼 말하시네요. 제가 실제로 먹어봤어요. 어제 마트에서 사서요. 진짜요? 네, 소개하려면 진짜 써봐야 진심이 담기잖아요.
하나 PD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와, 그 마인드 정말 좋아요. 다른 분들도 배우세요. 그날부터 저는 매번 제품을 직접 써보기 시작했어. 건강식품은 먹어보고 주방용품은 집에서 써보고 옷은 입어보고 메모도 했어요. 이 제품의 장점은 뭐지? 단점은? 내가 실제로 느낀 건 뭐지? 교육 1주차가 끝날 무렵 하나 PD가 우리를 모아놓고 말했어요. 다음 주부터는 실전 리허설이에요. 실제 방송 스튜디오에서 진짜 카메라 세대 앞에서 10분씩 진행해야 해요. 정은희 씨가 얼굴이 하얘졌어요. 10분이요? 그렇게 길게요? 네, 그리고 실수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실전이니까요. 돌아오는 길. 정은희 씨가 저한테 조용히 말했어요. 영순 씨 저 못할 것 같아요. 왜요? 은희 씨도 잘하던데요. 아니에요. 저는 자꾸 떨려요. 목소리도 작고 카메라만 보면 숨이 막혀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은희 씨 있잖아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시청자들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함께 연습해요. 내일 교육 끝나고 남아서 같이 해봐요. 그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영순 씨. 교육 2주차 월요일. 오늘부터 실전 리허설이 시작됐어요. 우리는 실제 방송 스튜디오로 옮겨갔어요. 1층에 있는 큰 스튜디오였죠.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조명이 천장에 수십 개 달려 있었고 카메라는 3대, 그리고 정면에는 큰 모니터까지. 와, 김철수 씨가 감탄사를 냈어요. 진짜 방송국이네요. 하나 PD가 우리를 불러 모았어요. 오늘부터는 진짜예요. 실수해도 괜찮지만 최대한 실전처럼 해보는 거예요. 한 사람당 10분씩 진행하고 끝나면 피드백 드릴게요. 제일 먼저는 김철수 씨. 그는 단정한 셔츠에 재킷을 입고 카메라 앞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철수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무릎 보호대입니다. 그는 침착하게 시작했어요. 제품 설명도 정확했고 시연도 깔끔했죠. 그런데 5분쯤 지나니까 말이 반복되기 시작했어요. 이 제품은 무릎을 보호하고 그러니까 착용감이 좋고 7분쯤 되니까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고 결국 8분에서 멈췄어요. 죄송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생각이 안 나요. 하나 PD가 손을 들었어요. 괜찮아요. 철수 씨 10분은 생각보다 길어요. 중요한 건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고 다양한 각도로 제품을 설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미숙 씨. 그녀는 건강 베개를 소개했어요. 이 베개는 목 건강에 좋은데요. 그녀는 중간까지는 잘했어요. 간호사 경험을 살려서 목뼈 구조까지 설명했죠. 하지만 7분쯤 갑자기 멈췄어요. 아, 죄송해요. 다음에 뭘 말해야 할지.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PD를 봤어요. 계속해보세요. 시청자는 기다리고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 베개는 결국 8분 만에 끝났어요. 세 번째는 정은희 씨. 그녀는 테이블 앞에 서자마자 얼어붙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은희입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았어요. 마이크를 통해도 거의 들리지 않았죠. 은희 씨 조금만 크게 말해보세요. 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전기 매트. 3분쯤 지나니까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 제품은 따뜻하고 그리고 침묵. 5분도 채 안 돼서 그녀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못하겠어요.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나 PD가 다가가서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괜찮아요. 은희 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해봐요. 마지막은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10분 나는 할 수 있어. 카메라 앞에 섰어요. 조명이 얼굴을 비췄어요. 눈이 부셨지만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영순입니다. 웃었어요. 진짜로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제품을 가져왔어요. 바로 이 공기청정기인데요. 사실 저 이거 집에서 쓰고 있어요. 저는 공기청정기를 손으로 가리켰어요. 우리 나이 되면 기침도 자주 나고 목도 칼칼하잖아요. 특히 겨울에 난방하면 공기가 건조해지니까 더 그렇죠. 2분. 이 제품은 미세먼지는 물론이고 냄새까지 잡아줘요. 제가 이거 쓰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훨씬 편해졌어요. 제품을 직접 만졌어요. 버튼도 간단해요. 여기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동으로 돌아가요. 복잡한 설정 필요 없어요. 5분. 그리고요, 소음이 거의 없어요. 밤에 켜놓고 자도 전혀 안 시끄러워요. 제 남편이 잠되게 예민한데 이거는 괜찮대요. 저는 카메라 너머 시청자를 상상했어요.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 60대 여성 혼자 살거나 남편과 둘이 사는 혼자 사시는 분들 특히 추천드려요. 집 안 공기가 맑아지면 기분도 좋아지거든요. 아침에 창문 열었을 때 상쾌한 느낌 이 제품 하나면 매일 그럴 수 있어요. 7분. 가격도 합리적이에요. 몇십만 원짜리 비싼 거 말고 이 정도면 부담 없잖아요. 한 달에 커피 몇 잔 값이면 우리 건강 챙길 수 있어요. 8분. 필터 교체도 쉬워요. 1년에 한 번만 갈아주면 되고 필터도 온라인에서 쉽게 살 수 있어요. 9분. 여러분 우리 나이엔 건강이 재산이에요. 공기청정기 하나로 기침 줄이고 숨쉬기 편해지고 매일 상쾌하게 지낼 수 있다면 저는 정말 가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해요. 10분. 오늘 제가 소개한 공기청정기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다시 한번 웃었어요. 하나 PD가 박수를 쳤어요. 완벽해요. 영순 씨 10분 채웠어요. 김철수 씨와 이미숙 씨도 박수를 쳤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앉으면서 깊게 숨을 내쉬었죠. 해냈어. 나 진짜 해냈어. 하지만 구석에서 정은희 씨가 혼자 울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은희 씨. 영순 씨는 좋겠어요. 자신감도 있고 말도 잘하고. 아니에요. 저도 떨렸어요. 지금도 손 보세요. 제 손을 보여줬어요. 아직도 떨리고 있었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요? 있잖아요. 은희 씨, 저는 카메라를 안 봤어요. 네. 카메라 너머에 있는 사람을 봤어요. 나랑 비슷한 나이에 외로울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는 그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떨림은 사라져요. 정은희 씨가 눈물을 닦았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영순 씨 옆에서 지켜봐 줄래요? 물론이죠. 그날 교육이 끝나고 저는 정은희 씨와 함께 스튜디오에 남았어요. 한 번 더 해봐요, 은희 씨. 근데 저 진짜 못해요. 카메라만 보면 머리가 하얘져요. 그럼 카메라 보지 말아요. 네. 저는 카메라 옆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았어요. 나한테 말해봐요. 카메라 말고 나한테요. 정은희 씨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은희입니다. 목소리가 여전히 작았어요. 은희 씨, 나 귀 안 좋아요. 크게 말해줘요. 그녀가 웃었어요. 처음으로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은희입니다. 좋아요. 그 목소리예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전기 매트인데요. 그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 매트는 제가 실제로 써봤어요. 우리 손주가 놀러 왔을 때 깔아줬는데 애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나왔어요. 계속해봐요. 따뜻하고 푹신해서 애들이 누워서 놀기도 하고 저도 같이 누웠는데 허리가 편하더라고요. 그녀의 목소리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세탁도 되고 접으면 작아져서 보관하기도 편하고요. 겨울엔 거실에, 여름엔 에어컨 밑에 깔면 딱이에요. 5분이 지났어요. 그녀는 멈추지 않고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요, 가격도 착해요. 우리 딸한테도 하나 사줬어요. 애기 키우느라 힘든데 이거 깔아놓으니까 애기도 잘 놀고. 7분. 여러분도 손주 있으시죠? 애들 오면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진짜 좋아요. 할머니 집이 제일 재밌다고 그러거든요. 10분. 제가 소개한 전기 매트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은희였습니다. 그녀가 끝냈어요. 10분을 채웠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은희 씨 해냈어요. 그녀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진짜요? 제가 10분 했어요. 네, 그것도 엄청 자연스럽게. 정은희 씨가 저를 꼭 안았어요. 고마워요. 영순 씨 정말 고마워요. 이제 알았죠. 은희 씨도 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 혼자만 잘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게 중요하구나. 나이가 들면서 느낀 건데요. 경쟁보다는 협력이 훨씬 의미 있더라고요. 다음 날 교육장에서 정은희 씨가 달라져 있었어요. 하나 PD가 다시 한번 실전 리허설을 시켰을 때 그녀는 당당하게 카메라 앞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정은희입니다. 목소리가 컸어요. 확신에 차 있었죠. 10분을 무사히 채웠고 하나 PD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은희 씨 어제랑 완전 다른 사람이네요. 영순 씨가 도와줬어요. 정은희 씨가 저를 보며 웃었어요. 하나 PD가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영순 씨 정말 좋은 팀원이네요. 그 말이 기뻤어요.
교육 2주차가 끝나갈 무렵 하나 PD가 우리를 모아놓고 말했어요. 다음 주 금요일 첫 생방송입니다. 생방송. 그 말에 모두가 긴장했어요. 각자 제품 하나씩 배정받고 15분씩 진행하게 될 거예요. 실수해도 편집이 안 돼요. 그게 생방송이니까요. 김철수 씨가 손을 들었어요.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보는 거죠. 내 댓글도 실시간으로 올라와요. 긍정적인 댓글도 있고 가끔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흔들리지 말고 자기 페이스대로 하세요. 이미숙 씨가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 떨릴 것 같아요. 괜찮아요. 다들 처음이니까요. 그냥 시청자가 친구라고 생각하세요. 친구한테 좋은 제품 추천해 주는 거예요. 교육이 끝나고 우리 넷은 근처 카페에 모였어요. 일주일 후면 진짜네요. 김철수 씨가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어요. 떨려 죽겠어요. 이미숙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정은희 씨는 조용히 앉아 있다가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요. 포기하지 말아요. 저는 그녀를 보면서 미소 지었어요. 맞아요. 우리 함께 해봐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진심이니까요. 네 사람이 손을 맞잡았어요. 화이팅! 일주일 동안 저는 미친 듯이 연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앞에서 설거지하면서 산책하면서 남편한테도 계속 들려줬어요. 여보, 이 멘트 어때? 자연스러워. 응, 좋아. 근데 너무 긴장하지 마. 당신은 잘할 거야. 생방송 전날 밤. 저는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내일이면 진짜 시작이에요. 62살에 시작하는 TV 쇼호스트로서의 첫 방송. 과연 나는 잘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었어요. 이제 앞으로 가는 것뿐이었죠. 이 터질 것 같은 순간. 생방송 당일 아침.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아니, 사실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1시간마다 깼다가 다시 잠들기를 반복했죠. 거울을 봤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고 얼굴이 붓기도 했어요. 오늘이구나, 진짜 오늘이야. 샤워를 하면서도 계속 멘트를 중얼거렸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할 제품은 옷을 골랐어요. 어제 준비해둔 연보라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수수하지도 않게. 화장을 하면서 손이 떨렸어요. 립스틱을 바르다가 삐뚤어졌죠. 여보, 진정해. 숨 쉬어. 남편이 뒤에서 제 어깨를 주물러줬어요. 떨려 죽겠어. 당신은 할 수 있어. 지금까지 연습한 거 생각해봐. 당신이 제일 잘해. 고마워. 아침 8시 방송국 도착. 입구에서 김철수 씨를 만났어요. 그도 얼굴이 창백했어요. 영순 씨 떨리죠? 미치겠어요. 철수 씨도요. 저도요.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우리는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대기실에 도착하니 이미숙 씨와 정은희 씨가 앉아 있었어요. 언니들, 이미숙 씨가 일어나서 우리를 반겼어요. 4명이 둘러 앉았어요.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있었어요. 하나 PD가 들어왔어요. 다들 준비됐죠? 오늘 방송 순서 알려드릴게요. 화이트보드에 이름을 적었어요. 첫 번째 김철수님 건강식품, 두 번째 이미숙님 주방용품, 세 번째 정은혜님 친구류, 네 번째 박영수님 건강기구. 제가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이면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고 배울 수 있겠네. 각자 15분씩이에요. 광고 시간 포함해서 총 1시간. 방송이에요. 긴장하지 말고 여러분답게 하세요. 오전 10시. 생방송 30분 전. 우리는 스튜디오로 이동했어요. 조명이 모두 켜져 있었고 카메라 3대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죠. 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김철수 씨가 먼저 마이크를 차고 테스트했어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서 심호흡을 했어요. 진정해, 영순아, 넌 할 수 있어. 10시 30분. 5분 전입니다. 김철수 씨가 자리에 섰어요. 그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3분 전. 스태프들이 최종 점검을 했어요. 1분 전. 김철수 씨가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어요. 30초. 19.8.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3, 2, 1큐. 빨간 불이 켜졌어요. 생방송 시작. 김철수 씨가 카메라를 봤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철수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또박또박했어요. 오늘 제가 소개할 제품은 홍삼 진액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그는 잘하고 있었어요. 저는 모니터를 통해 화면을 봤어요. 실시간 댓글창이 옆에 떠 있었죠. 목소리 좋으시네요. 설명 잘하시는데요. 믿음이 가요.
긍정적인 댓글들이었어요. 김철수 씨는 15분을 무사히 마쳤어요. 카메라 불이 꺼지자 그는 휴하고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수고하셨어요. 하나 PD가 엄지를 들어 올렸어요. 다음은 이미숙 씨. 안녕하세요. 이미숙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주방 칼 세트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녀도 잘했어요. 간호사 특유의 차분함이 묻어났죠. 칼을 쓸 때 손목이 안 아파요. 각도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돼서. 댓글창에 또 긍정적인 반응들이 올라왔어요. 세 번째 정은희 씨. 안녕하세요. 정은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당당했어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메모리 폼 베개인데요. 제가 직접 써보고 정말 좋아서 가져왔어요. 그녀는 베개를 손으로 눌러보면서 자연스럽게 설명했어요. 손주가 우리 집에 자러 왔을 때 이 베개 베고 자더니 다음날 할머니 베개 너무 좋아 그러더라고요. 개인적인 이야기가 들어가니까 훨씬 생동감이 있었어요. 15분이 금방 지나갔어요. 감사합니다. 정은희 씨가 인사를 하고 카메라 불이 꺼졌어요. 그녀는 저를 보면서 활짝 웃었어요. 잘했어, 은희 씨. 그리고 드디어 제 차례였어요. 영순 씨 준비되셨죠? 하나 PD가 물었어요. 네. 저는 자리에 섰어요. 제 앞에는 전동 안마기가 놓여 있었어요. 마이크를 차고 머리를 고쳤어요. 스태프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어요. 30초 전.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10초 전.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543. 심호흡. 진심으로 하자 그냥 친구한테 말하는 것처럼. 21Q. 빨간 불이 켜졌어요. 저는 카메라를 봤어요. 그리고 웃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영순입니다.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생각보다 떨리지 않았어요. 아니, 떨리긴 했는데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오늘 제가 가져온 건요, 이 전동 안마기예요. 안마기를 들어 올렸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이거 받았을 때 이게 뭐야? 그냥 진동하는 기계잖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모니터 너머로 댓글이 보였어요. 키읔 솔직하시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요, 직접 써보니까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는 안마기를 켜서 제 어깨에 댔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어깨 뻐근하시죠? 저도 그랬어요. 30년 동안 책상에 앉아서 일했더니 어깨가 돌처럼 굳었거든요.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이거 켜면요, 진동이 딱 좋아요. 너무 세지도 약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열이 나요. 따뜻한 열이 어깨를 풀어주는 느낌. 안마기를 천천히 움직이면서 보여줬어요. 이렇게 목 뒤쪽에 대면 시원해 진짜로요. 댓글이 쏟아졌어요. 저도 어깨 아픈데 효과 있을까요? 가격은 얼마예요? 믿음이 가는 설명이네요. 3분 경과. 그리고요, 이게 무선이에요. 충전해서 쓰는 거라 어디든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소파에서 TV 보면서 침대에 누워서 심지어 차 안에서도 쓸 수 있어요. 저는 안마기를 들고 스튜디오를 천천히 걸었어요. 제가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허리, 종아리, 발바닥까지 다 해봤어요. 특히 발바닥 할 때 진짜 시원해요. 5분. 여러분 중에 혼자 사시는 분들 계시죠? 저희 어머니도 혼자 사세요. 이거 하나 사드렸더니 매일 쓰신대요. 이거 하나로 안마방 안 가도 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넣으니까 댓글 반응이 더 뜨거워졌어요. 효자 선물로 좋겠네요. 저도 부모님께 하나 사드려야겠어요. 7분. 그런데 갑자기 안마기가 꺼졌어요. 배터리가 나간 거예요. 이게 지금. 당황할 수도 있었어요. 생방송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웃었어요. 배터리가 나갔네요. 어쩔 수 없죠. 제가 오늘 아침에 너무 많이 써서 충전을 깜빡했어요. 댓글창이 웃음으로 가득 찼어요. 키읔 귀여우시네. 진짜 많이 쓰셨나 봐요. 인간미 있어서 좋아요. 저는 안마기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말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이 제품의 장점이에요. 이렇게 자주 쓰게 된다는 거, 제가 충전 깜빡할 정도로 매일 쓰고 있다는 거죠. 위기를 기회로 바꿨어요. 충전 시간은 이 시간이면 되고요. 한번 충전하면 일주일은 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너무 자주 써서. 웃으면서 말했어요. 10분. 가격 말씀드릴게요. 이 제품 정가가 15만 원인데요.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는 특별히 99,000원에 드려요. 숫자를 또박또박 말했어요. 커피 한 잔에 5,000원이면 20잔 값이에요. 근데 이 안마기는 몇 년을 쓸 수 있어요. 하루에 1,000원도 안 되는 거죠.
가격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니까 더 와닿는 것 같았어요. 12분. 그리고요, AS도 2년이에요. 뭔가 문제 생기면 무상으로 고쳐주거나 교환해줘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 나이 되면 이것저것 따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믿을만해요. 댓글이 계속 올라왔어요. 주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저도 살게요. 13분. 주문은 화면 아래 전화번호로 하시면 되고요. 온라인 주문도 가능해요. 배송은 2에서 3일이면 도착해요. 저는 카메라에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여러분, 우리 나이엔 건강이 최고예요. 아픈데 참지 마세요. 이 안마기 하나면 집에서 편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안마방 가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시간도 절약되죠. 14분. 제가 62살인데요. 이 나이에 TV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다 건강 덕분이에요. 여러분도 건강 챙기세요. 그래야 손주들도 보고 여행도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마지막 1분. 오늘 제가 소개한 전동 안마기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처럼 매일 쓰게 되실 거예요. 박영순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활짝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빨간 불이 꺼졌어요. 순간 스튜디오 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스태프들이 박수를 쳤어요. 와, 하나 PD가 달려와서 저를 안았어요. 영순 씨 대박이에요. 댓글 봤어요. 완전 난리 났어요. 저는 모니터를 봤어요. 댓글창이 폭발하고 있었어요. 이분 진짜 좋다. 설명 최고예요. 주문했어요. 다음에도 이분 나왔으면 좋겠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김철수 씨, 이미숙 씨, 정은희 씨가 달려와서 저를 안아줬어요. 영순 씨 정말 잘했어요. 언니 최고였어요. 저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면서 눈물이 났어요. 우리 해냈어요. 진짜 해냈어요. 방송이 끝나고 우리는 대기실로 돌아왔어요. 하나 PD가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실시간 주문 건수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숫자가 떴어요. 김철수님 홍삼 진액 200건, 이미숙님 주방칼 120건, 정은희님 베개 94건, 박영수님 안마기 1400건, 영순씨가 1위예요. 모두가 환호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1400명이 제 방송을 보고 주문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요. 하나 PD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다음 주 정규 편성 확정됐어요. 여러분 모두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어요. 현관문을 열었더니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땠어? 여보, 나 했어. 진짜 했어. 저는 남편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날 밤 딸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방송 봤어. 대박이야. 진짜 너 봤어. 응, 회사에서. 쉬는 시간에 봤는데. 엄마 완전 프로 같았어. 동료들한테도 자랑했어. 우리 엄마야 이러면서. 딸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엄마 자랑스러워.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다음 주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됐어요.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1시간 방송. 우리 넷은 각자 15분씩 돌아가면서 진행했어요. 첫 달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제품 공부하고 멘트 준비하고 방송하고 피드백 받고. 하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행복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설렜어요. 방송 3주차. 시청자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박영순 쇼호스트님 설명이 정말 좋아요. 진심이 느껴져요. 영수님 덕분에 안마기 샀는데 정말 좋아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영수님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방송 2개월 차. 시청률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우리 시간대가 시니어 채널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죠. 회사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박영순 씨 단독 프로그램 어떠세요? 부장님이 제안했어요. 단독이요. 내 30분짜리 프로그램인데 영순 씨 혼자 진행하는 거예요. 시청자 반응이 특히 좋거든요. 저는 망설였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요. 다른 분들도 각자 프로그램 드릴 거예요. 다들 개성이 다르니까요. 김철수 씨는 건강 전문 프로그램, 이미숙 씨는 생활용품 프로그램, 정은희 씨는 친구 홈 인테리어 프로그램. 그리고 저는 영순 씨의 솔직한 쇼핑이라는 제목의 종합 프로그램. 해볼게요. 3개월 차. 제 단독 프로그램이 시작됐어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30분 방송.
첫 방송은 떨렸지만 이제는 익숙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순 씨예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제품 가져왔어요. 시청자들은 제가 영순 씨라고 부르는 걸 좋아했어요. 격식 없이 친근하게. 어느 날 방송 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품 소개를 하다가 갑자기 재채기가 나왔어요. 에치아 죄송해요. 감기 기운이 좀 있나 봐요. 그냥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댓글이 쏟아졌어요. 영순 씨 감기 조심하세요. 따뜻한 거 드세요. 건강 챙기세요. 시청자들이 저를 걱정해 주는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쇼핑 방송이 아니야 소통이야. 그 이후로 저는 방송을 더 인간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제품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제 이야기도 나눴어요. 오늘 아침에 손주가 전화했는데요. 할머니 TV 나온 거 친구들한테 자랑했어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기쁘던지. 어제 마트에서 누가 알아보시더라고요. 영순 씨 아니세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가 시청자들과의 거리를 좁혀줬어요. 4개월 차. 어느 날 우편물이 도착했어요. 시청자 한 분이 보낸 손편지였어요. 영순 씨께. 저는 올해 67살 할머니입니다. 남편을 3년 전에 떠나보내고 혼자 살고 있어요. 외로웠습니다. 매일이 똑같고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죠. 그런데 영순 씨 방송을 보면서 힘을 얻었어요. 영순 씨도 60대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잖아요. 그 모습이 저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저도 이제 뭔가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영순 씨가 보여주셨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부산에서 김옥자 올림.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있구나. 그날 방송에서 저는 이 편지를 소개했어요. 오늘 한 시청자분께 편지를 받았어요. 읽어드릴게요. 편지를 읽는 동안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옥자님 방송 보고 계시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늦은 거 없어요. 우리는 아직 할 수 있어요. 함께 해봐요. 댓글창이 눈물 이모티콘으로 가득 찼어요. 저도 울었어요. 영순 씨 최고예요. 감동적이에요. 5개월 차. 제 방송은 시니어 채널에서 1위를 차지했어요. 광고 섭외도 들어왔어요. 영순 씨 건강식품 CF 찍어주실래요? CF까지. 62살의 말이에요. 촬영장에 갔을 때 20대 스태프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존중받는 느낌이었어요. 영순 씨 이렇게 서주시고 카메라 보시면서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카메라를 보면서 미소 지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예요. 6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하나 PD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영순 씨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인터뷰요? 내 시니어 전문 잡지에서요. 60대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사람들 특집이래요. 인터뷰는 다음 주 화요일에 진행됐어요. 카페에서 만난 기자는 30대 여성이었어요. 영순 씨 만나서 반가워요. 제가 방송 팬이에요. 고마워요. 기자가 녹음기를 켜고 물었어요. 60대 쇼호스트를 시작하신 계기가 뭐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공허함이었어요. 퇴직하고 나니까 세상이 저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그게 너무 무서워.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극복한 게 아니라 받아들였어요.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나 자신에게요. 기자가 메모를 하면서 다음 질문을 했어요. 시니어로서 방송하시면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물론 있었죠. 젊은 쇼호스트들처럼 빠르게 말할 수도 없고 기억력도 예전만 못하고 근데 그게 오히려 제 장점이 됐어요. 어떻게요? 시청자들과 같은 눈높이에 있으니까요. 저도 제품 설명서 작은 글씨 안 보여요. 저도 무거운 거 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알 수 있었죠.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으로 같은 나이대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며? 저는 카메라를 아니 기자를 똑바로 봤어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나이가 많아서 안 돼가 아니라 나이가 많은데도 할 수 있어야 해요. 시작이 두렵다면 그냥 한 발만 내디뎌 보세요. 그 한 발이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기자가 말했어요. 영순 씨 정말 멋지세요. 저희 어머니도 60대신데 이 인터뷰 꼭 보여드릴게요. 고마워요. 어머니께 안부 전해줘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원을 지나갔어요.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봤어요. 6개월 전 저는 이 벤치에 앉아서 내 인생 이제 끝났나 생각했었죠. 근데 지금은 달랐어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정은희 씨였어요. 영순 씨 지금 시간대. 응, 왜? 우리 셋이 지금 카페에 있어 올래. 근처 카페에 도착했더니 김철수 씨, 이미숙 씨, 정은희 씨가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김철수 씨가 말했어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보고 싶었어. 6개월 전 생각하면 신기하지 않아? 이미숙 씨가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어요. 진짜 그때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무서웠는데 정은희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영순 씨 아니었으면 나 진작 포기했을 거야. 무슨 소리야, 은희 씨가 스스로 해낸 거지. 우리는 한참을 웃고 떠들었어요. 각자의 방송 이야기, 시청자 후기, 웃긴 에피소드. 나 지난주에 방송 중에 제품 이름 까먹었어. 나는 할인가를 할인가라고 말해버렸어.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김철수 씨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우리 언제까지 이 일 할 수 있을까?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언제까지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지,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열정이니까. 맞아. 우리는 잔을 부딪혔어요. 건배. 8개월 차. 제 방송에 특별 게스트가 나왔어요. 바로 부산의 김옥자 씨. 편지를 보냈던 그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어요. 김옥자 씨가 화면에 등장했어요. 60대 후반 단정한 옷차림에 밝은 미소. 안녕하세요. 김옥자입니다. 옥자님, 영순 씨한테 편지 보내셨던 분이죠. 네, 그 편지 이후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 시작했어요. 어르신들께 식사 준비해드리고 이야기 들어드리고 처음엔 떨렸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필요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옥자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영순 씨가 보여주셨잖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그 말이 저한테 용기가 됐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옥자님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는 서로 손을 잡았어요. 댓글창이 폭발했어요. 눈물 나요. 감동이에요. 나도 뭔가 해봐야겠어요. 그날 방송 이후 시청자 게시판에 글이 쏟아졌어요. 저도 영순 씨 보고 용기 얻었어요. 65살에 서예 배우기 시작했어요. 남편 떠난 후 우울했는데 영순 씨 방송 보면서 다시 일어섰어요. 손주들한테 할머니 TV 나온다 자랑했어요. 애들이 자랑스러워해요. 저는 이 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제 성공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시청률도 판매량도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인생에 작은 변화를 만드는 것. 그게 진짜 성공이었어요. 10개월 차. 회사에서 연말 시상식이 열렸어요. 올해의 쇼호스트상은 박영수님. 무대에 올라가는데 다리가 떨렸어요. 트로피를 받고 마이크 앞에 섰어요. 감사합니다. 이 상은 저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객석을 봤어요. 김철수 씨, 이미숙 씨, 정은희 씨가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함께 시작한 동료들, 저를 믿어준 PD님,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응원해준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상이에요. 박수가 쏟아졌어요. 저는 62살에 이 일을 시작했어요. 누가 봐도 늦은 나이죠. 근데 늦지 않았어요.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어요. 중요한 건 용기예요. 목이 메었어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지금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요. 나이 핑계 대지 마세요. 우리는 아직 할 수 있어요. 무대를 내려오는데 하나 PD가 달려와서 저를 안아줬어요. 영순 씨 최고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트로피를 거실 선반에 올려놨어요. 남편이 와서 트로피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자랑스러워 여보. 나도 나 자신이 자랑스러워. 62살에 시작한 도전. 그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1년이 지났어요. 어느 봄날 아침이었어요. 방송국에 도착했는데 회의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회의실에는 부장님과 하나, PD 그리고 낯선 남자 한 분이 앉아 있었어요. 영순 씨 앉으세요. 소개할게요. 여기는 케이블 채널 본사에서 오신 김 국장님이세요. 안녕하세요. 김 국장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영순 씨 방송 잘 보고 있어요. 시청률도 좋고 반응도 뜨겁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안이 있어요. 전국 방송으로 확대하는 거 어때요? 전국이요. 네, 지금은 시니어 전용 채널이지만 메인 채널 낮 시간대로 옮기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럼 시청자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맞아요. 지금 10만 명 정도가 보는데 전국 방송이면 100만 명도 가능해요. 100만 명. 상상이 안 됐어요. 시간 드릴게요. 생각해보고 답 주세요. 회의실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하나 PD가 어깨를 두드렸어요. 영순 씨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부담스러워요. 100만 명이라니. 그만큼 더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날 저녁 가족 회의를 열었어요. 남편, 딸, 아들 그리고 손주들까지. 전국 방송 제안 받았어. 딸이 눈을 반짝였어요. 대박 엄마 해야지. 아들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근데 힘들지 않으세요? 나이도 있으시고. 저는 아들을 봤어요. 아들아, 엄마가 이 일 시작하면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나이 많은 데였어. 근데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엄마는 아직 할 수 있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당신이 행복하면 돼. 그게 중요해. 손주가 제 무릎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학교 친구들이 다 할머니 안 돼요. TV 나오는 할머니 멋있대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다음 날 저는 회의실로 갔어요. 할게요. 전국 방송. 김 국장이 웃으면서 악수를 청했어요. 환영합니다, 영순 씨. 2개월 후. 전국 방송 첫날이었어요. 더 큰 스튜디오, 더 많은 카메라, 더 밝은 조명. 대기실에서 거울을 봤어요. 63살. 주름도 늘었고 흰머리도 많아졌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1년 전보다 더 빛나고 있었어요. 5분 전입니다. 스태프가 외쳤어요. 저는 스튜디오로 걸어갔어요. 김철수 씨, 이미숙 씨, 정은희 씨가 대기실에서 응원했어요. 영순 씨 파이팅. 언니 잘하고 와요. 무대에 섰어요. 30초. 심호흡.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박영순이야. 19.8. 빨간 불이 켜졌어요. 저는 카메라를 보면서 활짝 웃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영순입니다. 63살이에요. 당당하게 나이를 밝혔어요. 오늘부터 전국 방송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됐어요. 떨리면서도 설레요.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카메라를 천천히 둘러봤어요. 저는 62살에 이 일을 시작했어요. 주변에서는 늦었다고 했죠. 근데 전 증명하고 싶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거요. 제품을 들어 올렸어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이 무릎 보호대예요. 제가 직접 3주 동안 써봤어요. 산책할 때, 계단 오를 때 매일 껴봤죠. 자연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나이 되면 무릎이 아프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거 끼고 나니까 훨씬 편하더라고요. 30분이 금방 지나갔어요. 방송이 끝나고 스태프들이 박수를 쳤어요. 완벽했어요. 실시간 댓글을 확인했어요. 처음 봤는데 너무 좋아요. 나이 있으신데 당당하시네요. 저희 엄마도 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팬 됐어요. 그날 저녁 시청률이 발표됐어요. 2.3%. 시니어 타겟 낮 시간대로는 1위였어요. 약 150만 명이 봤다는 뜻이었어요. 3개월 후. 저는 지역 노인복지관에 초대받았어요. 강연 요청이었어요. 60대의 새로운 시작을 한 박영순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강연장에 도착했을 때 100명 정도의 시니어분들이 앉아 계셨어요. 저는 무대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박영순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60대 여성이에요. 청중들이 집중했어요. 퇴직하고 나서 공허했어요. 이제 내 인생 끝났나 싶었죠.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요. 제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놨어요. 오디션 실패, 다시 도전, 첫 방송,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에요. 용기예요. 한 발 내딛는 용기, 그게 인생을 바꿔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전 70살인데요.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늦은 나이는 없어요. 시작하세요. 지금 바로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일기를 썼어요. 2025년 11월 19일. 오늘 강연에서 한 할머니가 울면서 고맙다고 하셨다. 당신 덕분에 용기가 생겼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다.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돈도 명예도 아니야.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것. 너도 할 수 있어라고 말해주는 것. 그게 내가 쇼호스트로 사는 진짜 이유다. 62살에 시작한 이 도전.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 일기를 덮고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남편이 옆에 앉으면서 물었어요. 뭐 생각해? 그냥 감사해. 이렇게 살 수 있어서. 나도 당신이 자랑스러워. 우리는 손을 잡고 달을 봤어요. 63살.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알았거든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걸.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하느냐는 거. 그리고 저는 아직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지금 나는 늙었어, 이제 늦었어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에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50대든 60대든 70대든 80대든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시작하세요. 떨려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영순 씨가 웃으며 손을 흔든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시작하고 싶으세요? 혹시 오랫동안 미뤄왔던 꿈이 있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응원해요. 우리 아직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 도전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